이름 레오나르도는 레오나르도 엄마가 임신 중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보는데 태아가 세계 발차기를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는 염소라는 뜻을 함유한다고 합니다. 카프리 섬에 예로부터 염소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하기는 했지만 디카프리오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잘 키웠다고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주 양육자였고 아빠도 자주 만나며 문화예술 부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지 디카프리오는 만화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상업적인 블록버스터만 쫓지 않고 예술성 높은 작품을 선택하도록 조언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는 부자 관계를 넘어 예술적 동료이자 인생의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며 깊은 신뢰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름 엘린 인덴빌은 독일 출신 이민자로 법률비서로 일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뉴욕시티 칼리지에서 법률비서가 되기 위한 실무적인 전공 전문 과정인 Legal Field를 공부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어머니는 매일 학교가 끝난 후 아들을 차에 태우고 3시간씩 운전하며 할리우드 곳곳을 누볐습니다. 레오는 이를 회상하며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골든글로브 같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등장합니다. 2016년 영화 레버넌트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도 객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레오는 수상 소감에서 이 모든 것은 부모님 덕분이라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조지가 레오에게 예술적 영감과 자유로운 영혼을 주었다면 어머니 이름 엘리는 레오에게 현실적인 지원과 끝없는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로스앤젤레스의 에코파크는 펑크 문화, 실험적 예술,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이 뒤섞인 지역이었습니다.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이민자 공동체가 있는 비교적 거친 도시 환경이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주변에서 매우 거친 현실을 목격했다고 회상합니다. LA의 할리우드 근처 가난한 동네 헐리우드 블루바르와 웨스턴 애브뉴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디카프리오 본인 표현으로는 택시 드라이버 영화 같은 동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한 관찰력과 생존 본능에 가까운 감수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어릴 때 강박장애 성향을 경험했습니다. 연기를 시작하면서 강박 행동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캐릭터에 몰입하는 과정이 불안을 외부로 표출하는 통로가 되었고 내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했다고 말합니다. 디카프리오는 어린 시절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퍼포먼스 아트 그룹과 어린이 극단에서 활동하며 연기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특히 10대 시절에는 The Moody Waters와 같은 전위적인 연극 그룹에서 즉흥 연기를 통한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 디카프리오가 후에 현장에서 캐릭터에 동화되는 능력을 갖게 된 데에는 이 시기에 훈련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마그넷 스쿨인 LACS에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예술 교육에 강점이 있는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정규 수업 외에 드라마 수업을 받고 한편으로는 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마그넷 스쿨은 특정 분야에 영재성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공립 특성화 학교를 말합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디카프리오는 극단 활동 외에도 어린 시절 The New Kids on the Block의 댄서로 오디션을 보거나 각종 브레이크 댄스 대회에 나가는 등 굉장히 활동적인 소년이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브레이크 댄서였습니다. 당시 그의 별명은 더 누들 국수였습니다. 몸이 아주 유연하고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휘저으며 춤을 췄기 때문입니다. 디카프리오는 14세에 매치박스 장난감 자동차 광고, 크래프트 푸드스 치즈 광고, 애플 잭스 시리얼 광고, 머블 껌 광고에 등장합니다. 1989년에는 TV 드라마 The New Lassie에 출연합니다. 디카프리오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대로 사실상 공식 데뷔작입니다. 16세였던 1990년에는 TV 시리즈 페런트훗에서는 아동 캐릭터 게리 버크먼 역을 맡았습니다. 시리즈는 가족 중심 드라마로 여러 세대 가족의 일상과 육아 고충을 다룹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사는 브레이버먼 가문의 대가족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첫 지속적 역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역 배우에서 본격적인 배우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시기부터 디카프리오는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감정 문제는 배우에게 항상 커다란 숙제입니다. 이 작품에서 디카프리오의 연기는 대사보다 눈의 움직임, 머뭇거림, 침묵 속의 표정 변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연기 양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1991년 TV 시트콤 Growing Pains에서 문제아 청소년 역할을 맡으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갈 곳 없는 노숙 소년 루크 역을 맡았습니다. 디카프리오는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내면에는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는 상처 입은 소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믿지 않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시버 가족이 주는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을 여는 입체적인 감정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은 이 미소년 배우의 연기력에 열광했고 그는 단숨에 하이틴 스타로 떠오르며 수많은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영화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작품은 This Boy's Life입니다. 이 작품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연기 대결을 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디션에서 레오나르도를 발탁한 것도 드니로였습니다. 디카프리오를 발굴하고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추천한 것도 바로 드니로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이 영화 촬영장을 자신의 진정한 연기 학교였다라고 회상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디카프리오는 미소년이 아닌 연기력을 가진 신인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된 작품은 길버트 그레이프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로 19세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이 작품으로 외모가 아니라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배우라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은 잭 도슨 역할을 맡은 디카프리오를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한 작품입니다. 상대 배우는 케이트 윈슬렛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풋풋하고 뜨거운 연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타이타닉 이후 디카프리오는 청춘 스타에서 복합적인 내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와 협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마틴 스코세이지와의 작업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감독이 만드는 세계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연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감독의 매체입니다. 배우는 감독이 그리는 캔버스 위에 가장 적합한 색깔을 칠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배우라면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는 어떤 감독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 항상 하얀 캔버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얀 캔버스입니다. 내 마음대로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감독 앞에, 상대 배우 앞에 선다면 결국에는 나의 연기는 덕지덕지 덧칠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또 배우의 가장 큰 자산은 신비감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대중이 덜 알수록 내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더 믿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배우의 개인성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디카프리오는 대중 앞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사람들이 쉽게 질린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내 단순한 철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소 파파라치를 피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사사롭게 주고받는 말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는 배우라는 존재를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고용된 광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부속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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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스코세이지와 협업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Gangs of New York, The Aviator, The Departed, Shutter Island, The Wolf of Wall Street 등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오래 살아남는 배우, 캐릭터를 탐구하는 예술가를 강조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말합니다. 관객은 똑똑하다. 배우가 진짜 춥고,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두려워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그는 연기는 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 신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뺨을 맞더라도 계속 도전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병든 캐릭터 혹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은 인물을 맡았을 때 비로소 진짜 연기를 한다는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디카프리오는 악역이든 문제적 인물이든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연기를 지망하는 사람이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멈추세요. 레오나르도는 말합니다.
데뷔 초 로버트 드 니로와 작업하며 배우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뼛속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배우에게 가장 커다란 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것을 합리화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스스로 강조합니다. 감정을 연기하지 말고 상황을 살아라. 캐릭터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라. 연기는 협업임을 명심하라. 항상 준비하되 현장에서 반응하라. 배우는 인간 관찰자라는 생각을 가져라. 디카프리오가 다른 주요한 감독들과 협업한 작품으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디쟁고 언체인,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레버넌트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마침내 레버넌트에서 극한의 생존자 연기로 2016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오랜 무관의 제왕 이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